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포항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오늘 경북 동해안 지역은 한낮 기온이 30도 가까이 오르며 덥겠습니다. 수요일 오후부터 목요일까지는 봄비가 땅을 적시겠습니다. 안수진 기상캐스터입니다. 한 주의 첫 시작을 알리는 오늘 우리 지역은 맑은 하늘에 낮 기온 30도 가까이 오르면서 한낮에는 덥게 느껴지겠습니다. 햇빛도 강하게 내리쬐면서 자외선 지수 높음 단계를 보이겠는데요. 나가실 때는 자외선 차단제 꼭 발라주시고 모자나 보호안경 등으로 자외선을 차단해 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한편 오늘 우리 지역의 미세먼지 농도 보통 수준이 예상이 되는데요. 다만 봄철에는 시시각각 대기질이 변하기 때문에 외출 시에는 미세먼지 농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지역별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맑겠습니다. 낮 기온 울진과 영덕이 27도, 포항 28도, 경주가 30도입니다. 울릉도와 독도는 오후가 되면서 맑아지겠습니다. 낮 기온 울릉도 22도, 독도 17도입니다. 동해상은 맑은 가운데 당분간 안개가 짙게 끼겠습니다. 바다의 물결 동해 중부 해상에서 최고 2m, 동해 남부 해상에서 최고 1.5m로 일겠습니다. 내일 오후부터는 구름이 많아지기 시작해서 수요일 오후부터 목요일까지는 봄비가 땅을 적시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포항 버스업계가 고령의 비정규직 기사 채용을 추진해 논란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기사들은 시민 안전을 위협하고 처우를 악화시킨다며 크게 반발하는 반면 사측은 근로시간 단축으로 인력이 부족해 촉탁직 채용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입니다. 장미분 기자가 보도합니다. 포항 시내버스 기사들이 회사의 기간제 비정규직 기사 채용에 반발하는 시위를 벌였습니다. 기사들은 60살 이상 고령의 계약직 기사가 채용되면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시민들의 안전이 위협받게 될 것이라고 우려합니다. 실제로 지난해 광주에서는 과로에 시달리던 계약직 버스기사 66살 김모 씨가 신호 대기 중 의식을 잃고 숨져 논란이 되기도 했습니다. 집중력이라든지 특히 야간의 시력 저하 등으로 해서 시민의 안전과 직접적으로 연결되기 때문에 안전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포항 시내버스 회사는 61살이 넘은 고령의 경력기사에게 신입사원 수준의 임금을 주고 1년 단위 계약직으로 채용하겠다는 입장입니다. 기사들은 내년 근로시간 단축을 앞두고 비정규직 대거 채용으로 처우가 악화될 수 있고 비정규직 해소를 국정과제로 삼고 있는 문재인 정부 방침과도 맞지 않다고 주장합니다. 노동 강도가 첫째가 막 세져 버리고요. 그러면 임금이 또 착취가 되다 보면 이 노동 여건이 굉장히 악화됩니다. 악화되는 그것이 다시 이제 그 시민들한테 이제 불친절로 이어지게 되죠. 이에 대해 시내버스 관리감독 권한이 있는 포항시는 노사 협의 사항이라는 입장입니다. 노사 간에 협의를 잘해가지고요. 원만히 조정을 잘해가 시민들 불편 없이 해줄라. 버스 회사는 근로시간 단축으로 인력이 부족해짐에 따라 정년 연장과 촉탁직 채용이 불가피하며 경력직을 채용하기 때문에 전문성에도 문제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그 인원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정년 연장을 할 수밖에 없는 거고 부족한 인원을 가지고 촉탁직으로 고용하기 위해서. 비정규직 채용에 반발하는 기사들을 중심으로 버스회사 노동조합 내부에서도 갈등이 불거지면서 논란은 더 확산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MBC 뉴스 장미쁨입니다. 지난 9일 땅 꺼짐 현상이 발생해 부분적으로 통행이 제한된 포항 도심지 도로가 응급 복구됐습니다. 포항시는 해도동 왕복 5차로 도로 가운데 3개 차로를 막고 복구 공사를 한 뒤 통행을 재개했습니다. 포항시는 다만 완전 복구 때까지 차로를 5개에서 4개로 줄이고 신호 체계를 변경하기로 했습니다. 어제 오후 5시쯤 울진군 기성면 복리 앞바다에서 1.6톤급 어선이 암초에 걸려 뒤집혔으나 배에 타고 있던 선장 70살 권모 씨는 출동한 해경에 구조됐습니다. 해경은 오후 8시쯤 경비정을 동원해 뒤집힌 배를 인근 구산항으로 예인하고 오늘 크레인으로 인양할 계획입니다. 대구 신천에서 포착된 천연 기념물 수달은 생태도시를 지향하는 대구의 상징물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이 대구시가 올해 전국 지방자치단체 가운데 처음으로 수달을 포획해 무선 추적 조사에 나서기로 해 주목을 끌고 있습니다. 보도에 신병철 기자입니다.
천연기념물인 수달은 하천 생태계의 최상위 포식자로 생태계가 건강하다는 것을 나타내는 지표종입니다. 2005년 1월 대구 신천에서 대구문화방송의 카메라에 처음 포착된 이래 지금까지 지속적으로 목격이 확인돼 시민들의 마음을 기쁘게 해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수달의 이동 경로와 행동 특성, 개체수 등은 정확히 파악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수달은 매년 평균 한두 마리씩 로드킬로 죽어나가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대구시가 올해 신천과 금호강의 수달에 대한 정확한 서식 실태를 알기 위해 대규모 연구 용역에 나섰습니다. 수달 개체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지를 못하고 지금 정체 상태에 있거든요. 그럼 그 원인이 뭔지 또 정확한 개체수를 파악하는 게 또 목적이고. 정확한 이동 경로와 서식 실태를 알기 위해 수달을 직접 포획해 무선 발신기를 심어 추적하는 작업에 나섭니다. 또한 수달의 배설물을 채집해 DNA 분석을 해 수달의 혈연 관계를 파악할 계획입니다. 수달이 과연 어디를 좋아하며 보금자리는 어디인가 하는 수달을 생포를 해서 무선 추적을 하는 아주 독특한 연구입니다. 근데 사실 무선 추적을 어떤 학술적으로는 할 수 있지만 어떤 지자체 연구 사업으로 하는 것은 사실 처음이에요. 이번 수달 조사는 신천뿐 아니라 인접한 금호강 유역에 대한 조사도 이뤄져 대구의 야생 생태계에 대한 과학적인 정보를 확보해 도시 수변 공간 이용과 하천 관리에 중요한 자료로 활용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MBC 뉴스 신병철입니다. 최근 영양군 의회와 울진군과 의회에 풍력 발전단지 사업 계획을 제고해 줄 것을 건의하자 이번에는 울진군 의회가 영양군과 의회에 왕피천 수질 오염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울진군 의회는 왕피천 상류인 영양군 수비면에 생태체험 수련 시설이 들어선 이후 왕피천의 녹조 등 수질 오염 현상이 발생했다며 원인 분석과 대책을 요청하는 결의안을 채택해 영양군과 의회에 보냈습니다. 울진군 의회의 이번 결의안은 최근 영양군 의회가 울진 계곡에 풍력 발전단지가 건설되면 인접한 영양수비면 국제 밤하늘 보호공원에 나쁜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협조 건의문을 보내온 이후 나온 것이어서 환경 문제를 둘러싼 지역 갈등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포항은 단편 영화제가 열리고 독립영화 전용관이 있어 다양한 영화를 접하기 좋은데요. 젊은 단편 영화인들의 최근작을 볼 수 있는 행사를 지금 소개합니다. 당신에게 극장은 어떤 곳입니까? 옴니버스 영화 너와 극장에서는 극장에 대한 다양한 접근을 보여줍니다. 극장은 늘 혼자 되기를 자처하면서도 누군가를 기다리는 곳이기도 하고 상처받은 이들에게 따뜻한 위로를 건네기도 합니다. 지난해 서울독립영화제 개막작으로 극장을 주제로 시나리오를 공모하고 영화 제작비를 지원한 작품들입니다. 나쁜 선택을 반복하며 스스로를 막다른 골목으로 내모는 여자 이야기 2월은 지난해 서울독립영화제 대상 수상작입니다. 삶의 어두운 면, 팍팍한 현실을 탁월하게 묘사했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네, 기존 상업 영화에 의존하지 않고 제작자의 의도로 만들어진 것이 독립영화라고 하는데요. 이번 인디 피크닉을 통해서 독립영화의 진수를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작품을 준비하였습니다. 국내 유일의 경쟁 독립영화제인 서울독립영화제의 순회 상영회 인디 피크닉은 독립영화의 저변 확대를 위해 2004년 시작됐으며 포항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데이트 폭력이라는 사회적 이슈를 설득력 있게 다룬 손의 무게와 빛과 어둠을 감각적으로 그려낸 사냥의 밤 등 주목을 받는 장단편 17개 작품을 선보입니다. 이 밖에도 이번 주에는 포항시향의 제161회 정기연주회 우리가족 첫 음악회가 포항문화예술회관에서 열리고 깨달음의 빛, 비로자나불 사진전이 경주엑스포 문화센터 전시실에서 이철진 초대전은 경주 현대호텔 오션갤러리, 오종은 작가 초대전이 구룡포 과메기문화관 전시관에서 펼쳐집니다. MBC 뉴스 김수민입니다. 경북소방본부는 부처님 오신날을 앞두고 도내 전통사찰 52개소를 대상으로 시군 관련 부서와 합동으로 소방특별조사를 실시합니다. 또 도내 소방서장 등 주요 간부들이 전통사찰 178곳을 현장 방문해 안전 컨설팅하고 화재 취약 요인에 대해 안전지도를 하기로 했습니다. 최근 5년간 도내에서 발생한 사찰 화재는 41건으로 나타난 가운데 촛불 등의 취급 부주의가 17건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전기적 요인이 11건으로 파악됐습니다. 서울 강남에서 문경을 90분대로 연결하는 중부 내륙선 철도의 마지막 공구인 문경 구간이 이달 중에 착공합니다. 문경시는 2023년 문을 여는 가칭 문경역 역세권 개발의 밑그림 작업에 들어갔습니다. 보도에 홍석준 기자입니다. 한국철도시설공단이 지난 9일 두산건설과 중부내륙선 철도 문경 구간에 대한 공사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경기도 이천에서 문경까지 9개 공구로 나뉜 93km의 공사 구간 중 마지막 공구입니다. 단선철로지만 고속철도로 건설돼 준공이 예상되는 2023년이면 문경역에서 서울 강남을 90분 만에 주파합니다. 문경역은 현재 디자인 공모가 진행 중입니다. 중부내륙철도 문경 역사는 문경 세제와는 3km, 문경 온천지구와는 불과 1km도 떨어져 있지 않습니다. 가은읍 일대까지 포함하면 지리적으로 문경 관광 인프라의 한 가운데에 문경역이 들어서게 됩니다. 중부권 동서 횡단 철도까지 현실화될 경우 문경역은 한반도 남부를 종횡으로 연결하는 철도 교통의 거점으로 부상할 수도 있습니다. 역세권을 개발하려고 기본 조사를 했습니다. 타당성 조사를 해서 마무리하고 30만 평의 산업단지를 지금 현재 구상하고 현재 지금 조사 용역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문경시는 연내에 역세권 개발의 밑그림을 완성하고 투기 과열 조짐이 보이면 토지거래 제한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MBC 뉴스 홍석준입니다. 경상북도는 보건환경연구원 한국환경공단과 함께 미세먼지를 많이 배출하는 업소에 대해 오늘부터 오는 18일까지 특별 단속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경상북도는 2개 반 6명의 점검 인원을 투입해 미세먼지를 많이 배출하는 소각시설 등 대기 배출 사업장 11개소에 대해 굴뚝 원격 감시 체계의 정상 운영 여부 등을 집중 단속할 계획입니다. 최근 광주에서 난 폭행 사건에 공권력이 미온적이었다는 비판이 나오는 가운데 경찰이 흉기를 쓰거나 집단으로 폭력을 쓰는 사건을 대부분 불구속 처리하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국가통계 포털에 공개된 경찰청 범죄통계에 따르면 경찰은 지난 2015년 기소 의견으로 송치한 상습절도 피의자 가운데 62.2%에 대해서는 구속 의견을 제시했지만 흉기를 쓰거나 집단으로 폭행한 피의자의 경우 6.5%에 대해서만 구속 의견을 내 상대적으로 상습절도보다 집단 폭력에 관대한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이에 대해 경찰청 관계자는 당사자끼리 화해하거나 처벌을 원하지 않는 경우가 많기 때문으로 보고 있습니다.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최근 원전시설의 사고 고장 발생 시 보고 공개 규정 개정 고시안을 의결함에 따라 앞으로는 원전시설의 사고나 고장 상황을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직접 공개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이 마련됐습니다. 또 주민보호 등 신속한 조치가 필요할 경우 사업자가 원자력안전위원회에 30분 안에 구두 보고하도록 규정과 절차의 투명성을 강화했습니다. 한편 현행 체계에서는 원전에서 사고 고장이 발생한 경우 원자력 사업자가 24시간 이내에 상황을 공개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정부가 국민 안전과 직결된 원전 안전 감시망을 사업자에게 맡겨왔다는 비판이 제기돼 왔습니다. 경상북도가 우수한 관광 기념품을 발굴하기 위해 21일부터 24일까지 제21회 경상북도 관광 기념품 공모전을 개최합니다. 경상북도는 관광객들에게 판매할 수 있는 민예품과 공예품 등을 접수해 대상과 금은 동상 등 22점을 선정한 뒤 2,150만 원의 상금을 주고 관광 상품화를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포항 테크노파크는 오는 25일까지 지역 유망기업 육성과 일자리 창출을 위해 액티브 시니어 프로젝트에 참여할 예비 창업자를 모집합니다. 모집 대상은 창업 아이디어와 기술을 보유한 40살 이상 60살 이하 중장년층 예비 창업자이며 업종 전환 예정인 창업자도 지원 가능합니다. 주요 사업으로 창업 특화 교육과 1:1 전담 멘토링을 비롯해 창업 공간을 무상으로 제공하며 우수교육 수료생들을 대상으로 최대 1,000만 원의 사업화 자금도 지원합니다.
한우자조금관리위원회가 조사한 2017년 한우고기 소비유통 모니터링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72.5%가 쇠고기 가운데 한우고기를 가장 선호한다고 답해 전년도에 비해 8%포인트로 높아졌고 선호 이유로는 대부분 맛과 안전성 등을 꼽았습니다. 한우고기 소비 촉진을 위해 노력해야 할 사항으로는 판매 가격 인하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고 유통 과정의 투명화, 안전성 확보 등의 순이었습니다. 부정청탁금지법과 관련해 다음 명절에 한우고기를 선물할 의향이 있다는 소비자는 14.4%로 전년도보다 5.5%포인트 증가해 부정청탁금지법의 영향이 점차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한 주의 첫 시작을 알리는 오늘 우리 지역은 맑은 하늘에 낮 기온 30도 가까이 오르면서 한낮에는 덥게 느껴지겠습니다. 햇빛도 강하게 내리쬐면서 자외선 지수 높음 단계를 보이겠는데요. 나가실 때는 자외선 차단제 꼭 발라주시고 모자나 보호안경 등으로 자외선을 차단해 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한편 오늘 우리 지역의 미세먼지 농도 보통 수준이 예상이 되는데요. 다만 봄철에는 시시각각 대기질이 변하기 때문에 외출 시에는 미세먼지 농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지역별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맑겠습니다. 낮 기온 울진과 영덕이 27도, 포항 28도, 경주가 30도입니다. 울릉도와 독도는 오후가 되면서 맑아지겠습니다. 낮 기온 울릉도 22도, 독도 17도입니다. 동해상은 맑은 가운데 당분간 안개가 짙게 끼겠습니다. 바다의 물결 동해 중부해상에서 최고 2m, 동해 남부해상에서 최고 1.5m로 일겠습니다. 내일 오후부터는 구름이 많아지기 시작해서 수요일 오후부터 목요일까지는 봄비가 땅을 적시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네, 이상으로 포항 MBC 뉴스를 마칩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